오늘이 한중수교 25주년입니다. 한중수교 25주년인데 지금 한중관계가 아주 좋지 않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추공 중국 대사 초청으로 중국 대사관에서 2시간 반 동안 한중 관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또 어제 오후 4시에 주미대사가 래프 대리대사가 저희 당사를 찾아와서 비공개로 북핵 문제에 대해서 1시간 반 동안 논의를 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의 입장은 각각 달랐지만은 북핵에 대한 미국, 중국의 우려는 문재인 정부가 느끼는 것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게 보고 있었다.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 당국에서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나 역할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제1야당에 대한 미국, 중국의 태도와는 극명하게 다른 그런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주한 미 대리대사 래퍼의 방문도 미 대사관 측의 요청이었고 또 중국 대사의 만찬 요청도 중국 대사관 측의 요청이고 본국과 협의한 후에 저희 당을 찾았다는 것, 앞으로 북핵이나 사드 문제 해결에 또 한중 관계 경색된 이 상황이나 한미 관계 경색된 상황을 저희 자유한국당이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통일 분야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미래의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언급하고 또 해빙기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소위 또 이른바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 완전 폐기는 남북관계의 진전과 대화의 저는 전제 조건이다. 또 어떤 경우에도 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국가안보의 마지노선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는 국면에서 대통령이 대화와 경제 협력 같은 낭만적이고 일방적 기대만 내놓는 것이 과연 올바른 대북 접근법인지 걱정이 됩니다.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북한의 핵 폐기가 이루어진 후에 남북 관계 개선이 있을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적 공조를 강조했어야겠다고 봅니다.
어제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주한미군 이외의 군사적 자산으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때는 한국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에 주한미군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동의가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것으로 미국의 방어를 위해서는 그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는다는 미국의 입장을 거듭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만약에 미국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코리아 패싱이 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데 대한 대책은 전혀 언급조차 없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한반도 경제 구상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미 베를린 구상에서 북한으로부터 잠꼬대 같은 궤변이라는 북한으로부터 이런 치부를 받았습니다. 또 혹시 이 한반도 경제 구상이라는 미명 아래 김대중 노무현 좌파 정권 10년 동안 계속되었던 대북 불종적 퍼주기 정책 시즌2가 되는 것은 아닌지 큰 우려와 걱정이 앞섭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제 민방공 훈련이 실시가 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 그것도 핵 공격을 대비한 민방공 훈련에서 북한 미사일을 막을 유일한 방책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북 성주에서 여당 의원들이 이상한 가발을 뒤집어 쓴 채 개사를 한 노래를 부르면서 사드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 또 참에는 죄가 없다. 이런 말장난을 하면서 사드 괴담을 앞장서서 퍼뜨린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는 사실상 제로라는 이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사과 하나 없는 후안 못지한 행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미 FTA에 대해서도 울산늑약이니 또는 매국 협정이라고 비난했고 천안함 괴담과 또 세월호 괴담을 앞장서 퍼뜨린 세력들과 부하내동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위험한 안보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분은 환상적 통일관 장밋빛 미래만 늘어놓고 또 집권 여당의 지도부는 한심한 괴담이나 늘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행태가 어제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2년간 복역하고 나온 한명숙 전 부총리에 대해서 여당 지도부들이 억울한 옥살이 사법 적폐 운운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대법관 13명 전원이 일치한 견해로 유죄로 판단한 죄에 대해서 적폐 억울 운운하면서 사법부의 권위와 법을 무시하는 참으로 염치 없고 부끄럼도 없는 저는 후안무치한 행태가 바로 신적폐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00일이 지나면서 그동안 모든 부분에서 신적폐들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고 두려운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망사가 된 인사정치, 또 무대책 안보 무능, 또 졸속과 퍼주기와 포퓰리즘으로 일관하는 급진정책, 독립을 가장한 공영방송과 또 검찰 장악 시도, 국정원 무력화, 나아가 사법부 장악, 또 대통령 혼자 모든 국정을 좌지우지 명령하는 권위주의적이고 제왕적인 통치 행태 등이 이 정부가 양산하는 신적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책 연석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당력을 총동원해서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의 실체를 파헤치는데 또 강력 대응할 것임을 천명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박명수 전 총리 교도소에서 나오는 모습은 마치 독립투사가 나오는 그런 모습처럼 비춰서 매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염치 없는 사람들을 생각.
또 역치 없는 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차관 인사 114명을 했는데 아주 균형된 인사를 했다, 뭐 대탕평 인사를 했다고 자랑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호남 출신이 29명이고 PK가 27명입니다. 두 군데에서 가반을 차지했습니다. 가반은 안 되지만 딱 반을 차지했습니다. TK는 어떻게 됐느냐? 11명밖에 없더라. TK가 인구가 호남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도 균형 인사를 했다, 대탕평 인사를 했다고 하는 정말 염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요직은 전부 호남이 다 차지했습니다. 국무총리, 교육부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뭐 국토부 장관, 농림부 장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육군참모총장, 뭐 모조리 다 호남입니다. 그 중에 또 한 학교 출신이 많더라고요. 역대 이런 인사는 없었는 것 같습니다. 이래놓고도 대탕평 인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TK가 어느 정도 푸대접 받느냐면은 경찰 치안 정감 이상 7자리가 있는데 경찰은 균형 인사를, 지역 균형 인사를 하기 위해서 늘 지역 안배를 합니다. 수도권에 한 사람, 뭐 충청 한 사람, TK, PK 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국세청 1급짜리 한 사람도 없고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후관부칩니다. 이번 예산 관련해서 SOC를 확 줄이니까 SOC를 가장 많이 해야 될 지역이 경상북도 북부 지역입니다. 예산이 지금 한 30%, 40%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지금 난립니다. 국회의원들 뭐 하느냐. 이런 형태로 국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당 경상북도 도당 위원장 할 때 우리 전라남도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동서화합 포럼을 만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의 생가를 먼저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 국회의원 20명이 김대중 대통령의 생가를 가서 하니까 전 언론에서 중계방송을 했습니다. 화합하자. 그리고 지역 예산을 서로 챙기자. 이래서 호남 예산을 많이 챙겼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도 방문합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생가는 대통령이 좋아한다 하는 홍매화를 신고 또 우리 박정희 대통령 생각했으면 대통령이 쌀 나무에다 한 이팝나무를 심고 그렇게 서로 화합하고 하려고 노력했는데 이 정부 정말 염치가 없어서 너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앞으로 인사하는 예산에 균형 예산, 균형 인사를 하도록 당부드립니다.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를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 확정 발표를 8월 30일에 하겠다고 합니다. 야당 의원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잇따라서 정부 개편안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입니다. 교육부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면서 계속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특목고 등은 이미 원서 접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수능 개편안 확정 발표를 미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현재로선 두 가지 시안을 뛰어넘을 만한 괜찮은 방안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급조하는 것이라면요. 교육의 중요성을 전혀 인식 못하고 있는 졸속적인 방안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입니다. 교육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확정 발표 시기가 아니라 질적 내용에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기를 정부에 부탁드립니다. 보여주기식 교육개혁은 미래의 교육을 미료에 빠지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꼭 알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 언론 우주를 호위경으로 내세워서 공영방송 장악에 나섰더니 이제는 모든 민영 또 정평방송까지 문재인 정권 방송으로 만들어서 백문 뉴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22일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이 공영방송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졌다고 지적하자 방통위원회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올해 11월께로 예정된 KBS, MBC, SBS 등 지상파 재허가와 MBN 재승인 심사를 할 때
보도 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집중적으로 심사할 방침이라며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권을 무기로 해서 언론사의 충성 강요와 협박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장악에 가장 강하게 저항하는 MBC에 대해서는 특별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MBC의 부당동 행위를 확인했다며 사장과 임원진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탄압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MBC 좌파노조가 방송의 공정성을 얘기하는데 이들이 과거 한 행태를 보면은 한미 FTA를 막기 위해 광우병 괴담을 조작했고 김대호 병풍 과장 방송하는 등 진실 왜곡에 앞장선 것뿐입니다. MBC 좌파노조는 언론노조, 그러니까 언노령과 민주노총에 가입한 철저한 좌파노조입니다. 언노령은 통합진보당과 정책연합을 맺은 단체로 통합진보당과 성격이 유사하고 강령에는 민주노총과 진보정치 세력과 연대해 노동자 민중의 정치 세력화한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MBC 노조는 철저히 한쪽으로 치우친 좌파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방송의 공정성, 중립성을 논할 자격이 있습니까? 또 이런 사람들한테 절대 공영방송을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 당 방송장악저지 투쟁위에서는 이효성 방통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제출이라든가 아니면 탄핵소추안 제출 추진,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문재인 정부의 공영방송 및 민영방송 장악 업무를 저지시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집권당 추미애 대표가 기소도 재판도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사법개혁의 명분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집권 여당이 송두리째 부정하고 무너뜨리겠다는 발상입니다. 말이 좋아 계획이지 사실상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개혁을 빙자한 공포정치가 시작될 것은 아닌지, 또 공포정치의 신호탄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정권을 잡았다고 사법부의 판결조차 송두리째 부정하는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 문무일 검찰총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루속히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관위원장 등 대한민국 헌법기구의 수장들도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신속히 밝혀야 합니다. 정치 권력의 힘으로 검찰과 법원 등 사법부를 줄세우고 길들여 정권의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면 국민이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은 교육 평등이라는 명목하에 국가 개입을 더 강화시키고 단계적 하향 평준화와 교육 불평등을 초래할 것입니다. 수능 절대 평가는 입시 경쟁을 완화시키는커녕 오히려 특별하면 된다는 인식을 강화시킴으로써 특별한 사교육 시장 신규 형성을 만들어낼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즉, 평등한 기회를 표면적으로 포장한 이번 교육 정책은 더욱 특별한 자들만 누릴 수 있는 사교육 시장을 형성하고 더욱 진화된 형태의 사교육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 지도부가 출범한 지 50여일이 지났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정치대학원, 비정치회당, 그리고 지속적으로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청년들과의 만남을 만들어 왔습니다. 특히 이번 정치대학원을 통해서
수도권의 젊은 층이 많이 호응하고 돌아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당 젊은 층의 지지가 아직까지 건재하고 최근에 여러 가지 혁신 노력을 통해서 당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로 보임에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또한 35세 이하 젊은 청년층 교육 프로그램인 그리고 25일까지 지금 모집 중인 비정치회담 역시 매우 좋은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전당대회 때 내년 지방선거에 많은 유능한 젊은 청년들이 지방선거에 많이 나와서 선거를 치르고 이분들에게 공천을 주는 것이 이 당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조로 우리 지금 지도부가 계속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런 청년들과 소통하고 계속해서 만남의 자리를 갖는 것에 우리 당이 계속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국방 예산인 만큼 이 예산은 대폭 평균 증가율보다 높아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북한은 하늘이 무너져도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북핵 상황을 인식해서 이틀 전 8월 22일에 미군의 핵심 수뇌부 3인, 태평양 사령관, 전략사령관, 이사일 방어청장이 우리 한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가지고 전략 폭격기, 전략 핵 잠수함, 항공모함 전단 등 미국 자산으로 대북 핵을 억제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북핵 위험이 상시화된 오늘날에 만약 미국이 지켜주기를 바로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겁니다. ICBM과 SLBM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핵추진 잠수함을 포함한 방위력 증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8월 16일 열린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한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해서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핵 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68.4%, 한반도 비핵화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27%로 나타났습니다. 공포에는 공포로 균형을 맞추어서 대북 억제해야 한다는 논리에 국민이 의견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 정책위하고 여의도 연구원이 함께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과 어떻게 추진하면 되겠는가 하는 데 대한 토론회를 이달 30일 의원회관에서 갖기로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 당 사람들조차 잠꼬대 같은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일부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를 보면 거의 70%에 달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어제 주중대사나 휴미대사와 회담을 할 때도 한국 국민들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급격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그 이야기를 내가 꼭 전달을 해줬습니다. 그만큼이나 안보 현안이 엄중하다. 비공개로 하겠습니다.